반갑습니다, 형님들. 6월 20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일본 야구가 이제 리그가 또 재개가 됐죠. 교류전이 끝나고. 자, 이번 주 주간 하루 빼고 우리가 이제 다 들어와 주고 있는데 어제 재개 첫날 9야를 다 배제를 했죠. 배제를 하고 일본 야구 한 경기 틀렸죠. 어제 뭐 주니치 몇 배도 맞췄는데 주력에서 소뱅 하나 틀렸습니다. 오릭스도 연장 가서 이겨주고 한신 지바롯데 잘 봤죠. 자, 오늘 일단 주간은 9야가 지금 뭐 우천 취소 가능성도 있어요. 우천 취소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배구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뭐 배구 좋아하시는 형님들을 가져가셔도 되긴 하지만 배구가 계속 뭐 조금 경기 보시면 조금 답답하죠. 그리고 오늘 축구는 어제 우리가 야간 방송에서 오늘 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올킬로 들어와졌죠. 올킬로 들어와졌고 MLB는 뭐 남은 경기 있는데 적중 기원하겠습니다. 자, 일단 9야부터 빠르게 출발할게요. LG랑 두산 경기죠. 어제 LG가 이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죠. 어제 보시면 이정용이 1회 때 2실점 하면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5회까지 2실점으로 잘 막아줬죠. 자, 그리고 이 벤자민이 어제 6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자, 임창규 대 곽빈이 나옵니다. 임창규 대 곽빈이죠. 임창규 대 곽빈인데 여기서 보시면 임창규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7승 1패죠. 7승 1패라는 엄청난 좋은 성적을 걷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롯데 상대로 선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6피안타 1실점을 하면서 시즌 7승째를 가져갔죠. 7승째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곽빈입니다. 곽빈. 자, 곽빈인데 잠시만요. 자, 곽빈 같은 경우는 직전 기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6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이 시즌 5승째를 가져갔죠. 자, 올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해서 이 3실점 이하 경기가 무려 10경기나 됩니다. 자, 다만 LG 상대로는 뭐 지난 시즌 이제 3번 등판해가지고 올 시즌에는 이제 LG 상대로 첫 등판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즌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LG 상대로. 두산 타선이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올 시즌에 임창규는 두산을 만났을 때 모두 1실점 하면서 전승을 걷고 있죠. 두산 상대로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불펜도 지금 보시면 불펜도 필승도가 오늘 가동이 가능하죠. 타선에서 보시면 뭐 양팀 다 호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 시즌 선발 매치업으로 그냥 따지고 보면 임창규가 유리하죠. 뭐 불펜 역시도 LG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LG 승조로 보고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봐야죠. 그리고 5이닝은 전반전으로 두산 프렌 그리고 언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KT 대 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T 대 기아인데 일단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기아가 11대 3 대승을 거뒀죠. 자, 내일이 6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이거 타선에서는 뭐 카스트로가 뭐 홈런 포함해서 뭐 3안타도 나왔고 어제 뭐 김도영, 윤도현, 뭐 김태군, 나성범, 뭐 김규성 다 터져졌죠. 그래서 타선에서 그냥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기아 선발은 이제 황동아가 나옵니다. 황동아는 올 시즌 6승 1패죠. 방울 4점대를 찍어주고 있고 하나 원정에서도 6인 동안 단 2피안타 하나 강타선 상대로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째를 가져갔죠. 6승째를 가져갔고 자, 일단 황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는데 올 시즌 이제 선발 로테이션 합류해서 8경기 던졌죠. 그중에서 이제 3실점 이하 경기가 무려 7경기나 됩니다. 9위가 엄청나게 좋지는 아닌데 슬라이더랑 스플리터가 상당히 좋은 투수죠. 그리고 이 KT 타선도 뭐 어느 정도 뭐 득점을 뽑아낼 가망성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발 매치업에서는 황동아가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선도 보시면 이 카스트로가 복귀하면서 이 타격감이 어제 확실하게 사라졌죠. 그리고 이 테이블 스터전에서도 출루가 많아지면서 이 타선의 우위도
오늘 기아가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러면 이 경기는 뭐 기아가 역배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기아 역배 쪽으로 보고 그리고 프렌의 오버까지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NC 대 SSG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선발 매첩에서 보면 좀 답답한 경기죠. 어제 NC가 6회 때 강호 콜드승을 거두면서 이 4연승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SSG는 또다시 한번 5연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발은 김준원이 나와요. 데뷔 첫 선발입니다. 데뷔 첫 선발이고 2024 시즌 NC 11라운드 105순위로 입단한 이제 투수죠. 5월 중순에 풀업던 이후에 4경기에서 모두 불펜으로 나왔어요. 근데 불펜으로 나와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5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4개, 8삼 7개, 2실점을 기록을 했고 올 시즌 퓨처 시리즈에서는 6경기 등판에서 단 1승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선발의 불안함은 있죠. 그리고 해치 같은 경우는 이제 KBO 첫 경기에서 이 삼성 원정에서 등판했죠. 4이닝 동안 8피안타 5실점. 그날 좀 아쉬운 투구를 했는데 그래도 제구는 뭐 조금 몰리긴 했지만 볼 끝은 상당히 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ABS 존에 조금 이제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양팀 일단 뭐 데뷔 첫 선발인 김준원보다도 그래도 저는 해치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뭐 불펜은 양쪽 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 제일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당연히 오버겠죠. 오버.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일반 승패 같은 경우는 해치가 어느 정도 이닝스만 던져준다고 보면 뭐 난타전으로 갔을 때뭐 불펜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SSG가 연패를 끊어낼 가망성이 조금 많은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SSG 역배 쪽으로 볼게요. 프렌의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대 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발의 차이가 이제 조금 납니다. 선발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경기고. 자, 어제 이제 10회 말에 비로 이제 경기가 중단되면서 이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선발은 장찬희 대 왕행청이에요. 자, 왕행청이고 뭐 직전 경기 뭐 왕행청 같은 경우는 키움 원정에서 5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했죠.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자, 올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이 3실점 이하 경기가 무려 12경기나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최근 조금 5경기에서 조금 많이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흔들리고 있죠. 5경기에서는 그래도 하나에서 그나마 믿을만한 투수죠. 삼성은 이제 장찬희가 나옵니다. 자, 올 시즌 4승 3패 방울 4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 이제 SSG 상대로 홈에서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4실점 투구를 했는데 그날 피홈런도 2방을 맞았죠. 자, 올 시즌 6경기 이제 선발로 등판해서 4실점 이상 경기가 무려 절반의 경기였죠. 3경기에서. 그만큼 이 5이닝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4실점 이상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선발의 불안함은 이 삼성 쪽으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최근에 하나 타선이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도 충분히 장찬희 정도면 털어버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뭐 불펜에 뭐 불안감은 조금 있긴 하지만 왕행천 같은 경우는 이 이닝스도 잘 먹어주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경기도 하나 승조로 보고 어느 반을 다득점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키움 대 롯데로 넘어갈게요. 키움 대 롯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이제 로젠버그 대 나균안이 나오죠. 나균안이 나오고 어제 롯데가 승리를 가져갔죠. 일단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이 승훈이 되게 안 따라주는 투수죠. 올 시즌 이제 6번 선발 등판해서 3실점 이하 경기가 무려 5경기나 있긴 하지만 구속이 너무 느리죠. 140 정도 되다 보니까 5이닝 정도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젠버그가 나온 경기에서는 불펜을 조금 빠르게 투입을 시키죠. 나균환 같은 경우는 승률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닝 소화 능력은 로젠버그보다 더 낫다고 봐야죠. 올 시즌 이 12경기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보시면 이 3실점 이하 경기가 무려 10경기나 될 정도로 오히려 투수면에서는 이 나균환이 상당히 저는 앞선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의 타선은 뭐 호각세긴 하지만 최근에 이 롯데 타선 같은 경우가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좋아졌고 불펜의 차이는 당연히 롯데가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얘네들이 뭐 3연승 달릴 때 보면
불펜에서도 어느 정도 틀어막아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뭐 타선에서도 우리가 롯데가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롯데 승쪽으로 보고 어느 바는 언더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자, 이제 배구로 넘어갈게요. 배구. 자, 이제 배구인데 자, 배구는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랑 이탈리아 경기죠. 자, 미국이랑 이탈리아 경기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는 2주차 때 이제 체코전에서 이제 3대0 승리 가져갔고, 그리고 세르비아전에서는 3대2 경기를 가져갔죠. 미국 같은 경우는 체코 경기에서 3대0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셧아웃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2주차 경기를 놓고 보면 미국이 한 단계 조금 더 우세라고 봐야죠. 두 팀이 보여준 2주차 경기력만 봐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온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측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아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한 3대1 정도 봅니다. 그래서 미국 승 쪽으로 보고 미국 마엔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대 폴란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일단 보시면 조금 이제 뭐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자, 네덜란드는 이제 뭐 캐나다한테 패배하면서 2주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루 휴식하고 치른 경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죠. 그 경기에서 뭐 바이엔스가 조금 많은 득점을 올려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전 3대0 승리하면서 2주차를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뭐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얘네들이 자랑하는 공격수 슈트로프카죠. 그리고 스티시아 이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내주고 있고, 뭐 네덜란드 경기력은 뭐 2주차 때 보면 경기력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요.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덜란드가 한 세트 정도는 딸 수 있긴 하지만 뭐 폴란드가 그래도 뭐 후반전에 집중력이 하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우리가 폴란드 승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세르비아 상대로 이제 뭐 3대2 승리를 했고, 그리고 체코 상대로는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3점을 또 챙겨갔죠. 역시나 뭐 사토, 이시카와, 뭐 와다 이런 이 삼각편대가 많은 득점 올려줬고,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전패 중인 팀이죠. 이 전날 이 풀세트 치른 이 세르비아 상대로도 3대0 셧아웃패를 당했습니다. 뭐 두 팀의 실력 차이는 많이 나죠. 2.5 세트를 받긴 했지만 일본이 뭐 이 비주전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뭐 충분하게 셧아웃도 가능한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일본 마엔 쪽으로 보고 어느 반은 당연히 언더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경기죠. 어제 우리가 이제 주니치 승 쪽으로 잘 봤어요. 주니치 역배승 쪽으로 어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자, 오늘도 이제 요미우리 경기죠. 첫 번째 경기가. 자, 이 경기도 일단 보시면, 자, 어제 이제 도쿄돔에서 치러졌던 경기였죠. 이 시즌 9차전 경기였습니다. 얘네들이 9차전 경기였고, 이 타선에서는 어제 보시면, 주니치가 많은 안타를 때려내긴 했지만 역시나 요미우리 역시도 많은 안타를 때려내었죠. 하지만 뭐 경기 결과는 주니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가메네마르가 어제 6이닝 동안 10개의 피안타를 맞긴 했는데 뭐 홈런 1개 맞았죠. 그래도 2실점으로 잘 막아줬고, 요미우리는 안타를 무려 주니치보다 오히려 더 때렸어요. 11개를 때리긴 했지만 2득점에 그쳤습니다. 자, 불펜이 그래도 4명의 불펜이 나와서 1이닝씩 무실점으로 방어를 했죠. 자, 오늘 요미우리는 이제 자, 휘틀리가 나옵니다. 휘틀리가 나오는데 올 시즌 일단 9경기에서 이 컬스는 4번 정도 찍어졌어요. 51이닝 동안 지금 2승 3패죠.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 올 시즌 주니치를 2번 만났습니다. 이 투수는 9이닝 동안 방어율 4.82, 0승 2패입니다. 좀 약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교류전에서 조금 많이 살아나졌어요. 교류전에서는 12이닝 동안 2실점, 1승 0패를 기록하면서 교류전에 조금 많이 최근에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이 오너를 이제 선발로 내세웁니다. 올 시즌 이제 10경기 등판했죠. 10경기 등판해서 컬스 경기를 무려 8경기나 됩니다. 그 중에 완투도
두 번이 나왔죠. 5승 3패 방어율 2.1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수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팀이 연패했을 때 연패를 잘 끊어냈어요. 꺼내냈었어요. 올 시즌에. 그만큼 연패할 때 조금 강한 투수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승을 가져갔죠. 그리고 올 시즌 무엇보다 요미우리전에서 이제 두 경기 이제 등판을 했는데 두 경기 모두 컬스를 찍어줬죠. 그리고 16이닝 동안 무실점 2연승입니다. 요미우리전에 엄청나게 강한 투수가 나와요. 하지만 교류전에서는 오히려 이제 폼만 보면 히틀리가 앞섰죠. 올 시즌 모든 데이터는 오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류전에서 오노가 두 경기 모두 맞으면서 2연패를 당했는데 과연 이 투수가 이 교류전이랑 리그전이랑 뭐 다른 폼을 보여줄지 이 경기가 이제 그게 관점이죠. 그래서 이 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뜻은 뭐냐면 자, 선발 매치업에선 주니치가 앞섭니다. 하지만 불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저는 난다고 많이 난다고 봐요. 자,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가기에는 이 경기는 쉽지가 않다는 뜻이죠. 지금 얘네들 이제 뭐 도쿄돔에서 오늘도 경기를 하지만 이 선발 투수 면에서는 뭐 안정감은 오히려 저는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히틀리 쪽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올 시즌 데이터는 주니치 오너 쪽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요미우리전에서 전승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실점이 없다는 거는 요미우리도 그에 대해서 대응할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는 타선이 최근에 침체되고 있긴 하지만 교류전에서 지금 연패를 두 경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피안타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하락세랍니다. 하락세.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한번 요미우리 쪽으로 보고 언어반은 한번 다득점 쪽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유튜버 형님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산타나가 빠져있긴 하지만 어제 9대2 대승을 거둬갔죠. 타선이 무려 12안타 9득점을 뽑아내줬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마즈모토 겐고가 들어오는데 자, 올 시즌 선발은 9경기 나왔죠. 자, 5승 1패 방어 2.09를 찍고 있고 기대 이상 활약을 해줍니다. 무려 56이닝 동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오릭스전에서도 5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했죠. 자, 모든 지표면에서 보면 이 세부 지표도 되게 좋아요. 이 투수 같은 경우가 9이닝당 홈런이 0.6개로 단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장타율이 상당히 적은 투수고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2푼 9리대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만큼 히로시마 타선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오늘도 호텔 가망성이 많죠. 지난 5월 9일날도 히로시마전에서 나와서 8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구원진의 뭐 뎁스는 여전히 강하죠. 지금 전체 랭킹 5위에 올라올 정도로 이 불펜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봐요. 그리고 히로시마 이제 투수 보면 모리시타죠. 예년 시즌에 비해서 모리시타가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올 시즌 11경기 등판해서 5승 5패죠. 조금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3.88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라쿠텐전에서는 얘가 대단했죠. 9이닝 동안 무려 30명 타자를 상대를 했는데 107개 던졌습니다. 피안타가 단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실점 완봉승을 달성을 했죠. 교류전 3경기에서 2승 0패 엄청난 페이스를 올려주긴 했지만 올 시즌 데이터 면에서 보면 이 진구구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전의 성적만 놓고 보면 양팀 다 호각세를 보여줄 가망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다소 조금 오너바 점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기력만 보면 두 투수 모두 호투할 가망성이 있어요. 최근 얘네들 뭐 불펜진이 일주일 동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타선의 심각성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불펜 뭐 선발 투수 강한 쪽으로 우리가 뭐 산타나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쿠르트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쿠르트 승조로 보고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니오넴 대 소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뱅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아쉽게 패배를 먹었고 자, 오늘도 에스콘필드에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어제 니오넴이 7피안타 때려내면서 이 4대3 승리를 가져갔죠. 소뱅 같은 경우는 6피안타 3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양 팀의 타선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고, 자, 어제 오우치 같은 경우도 7이닝까지 버텨줬죠. 그리고 오히려 이닝수가 이투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이투가 더 빨리 내려갔고, 그리고 어제 야나가가 세이브를 올려주긴 했는데, 오히려 타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뭐 선발의 차이도 크게 저는 없다고 봐요. 오늘 이제 대만 출신 이제 쓴 레이니가 나오죠. 지난 시즌 이제 9경기에서 이제 보시면 선발 2번 나왔던 투수인데 올 시즌은 2군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지난 11일 날 교류저 첫 마운드 이제 올랐다가 그때 요코하마전에서 6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MVP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어제 보시면 노무라였죠. 예, 노무라가 이제 어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긴 했는데 힘타선을 뭐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소벤 같은 경우는 스튜어트를 내보냈는데 올 시즌에 이제 8경기 나와서 펄스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4승 3패 방울 5점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닝은 조금 소화는 가능한데 조금 안타를 많이 맞죠. 하지만 이제 보시면 올 시즌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류전에서는 2승 0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뒀고 리오넴이랑 올 시즌 한 경기 등판했죠. 그때 5이닝 동안 이제 3실점 투구를 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훈이 조금 많이 따라주는 투수죠. 뭐 선발 매치업에서는 그래도 스튜어트가 조금 더 앞설 가망성이 많죠. 스네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군 기록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펜진의 불안감은 오히려 리오넴 쪽에 있죠. 뭐 타선은 양쪽 다 호각세라고 봤을 때 오히려 불펜진의 뎁스는 소뱅이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경기는 소뱅 쪽으로 볼게요. 소뱅 역배승 쪽으로 보고 소뱅 프렘 보고 언어반은 8.5점이면 너무나 높습니다. 아무리 에스콘 필드라고 해도 일본 야구에서 8.5 기준을 받았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오바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오릭스 대 세이브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어제 오릭스가 연장 가서 승리를 가져갔죠. 승리를 가져갔고 선발의 무게감은 당연히 세이브 쪽으로 튀어칠 수밖에 없죠. 자, 어제 6대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안타는 어제 무려 16방이 나왔어요. 16방. 그리고 세이브는 8안타 나왔습니다. 8안타로 5득점 올렸고 얘네들은 16안타로 6득점을 올렸어요. 안타는 거의 2배 차이가 났을 정도로 이 타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죠. 점수 차이는 단 1점이었지만 오히려 타선은 오리스가 불이 붙었죠. 자, 오늘 일단 보시면 이 페르도모가 나옵니다.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불펜에서 워낙 이제 많이 뛴 투수죠. 불펜에서 이제 많이 뛴 투수고 올 시즌에도 이제 불펜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류전에서 이제 한신 상대로 MVP 첫 선발 등판해가지고 3인 동안 무실점 투구를 했죠. 역시나 이 뭐 타선의 차이는 지금 뭐 야마나카나 오오타 이 장거리포가 터져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뭐 문해 같은 경우도 잘해주고 있죠. 그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미다를 내세웁니다. 올 시즌 스미다는 상당히 좋은 기록을 세우고 있죠. 이 10경기 등판해서 컬스를 무려 7경기를 터뜨려주고 있고 올 시즌 방어 2.36이죠. 2경기 완투승도 있고 한 경기는 뭐 완봉 승리도 있죠. 5승 3패입니다. 오릭스 이제 3경기에서 이 투수가 방어 2점대를 기록해줄 정도로 오릭스 상대로 되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좀 안 떨어져요. 3경기에서 단 1승도 못 가져갔어요. 운이 조금 없는 경기를 많이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류전에서는 뭐 방어율 1.38이었죠. 2경기 완투를 해주면서 오히려 교류전 때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발의 승리는 스미다 쪽이 조금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 경기는 조금 뜯어놓고 보면 오히려 불펜 쪽은 오리스 쪽에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도모 같은 경우는 5이닝 이상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한 3이닝에서 4이닝 정도 붙여주면 디바로테 때도 항상 그랬는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길게 이닝수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오릭스 쪽에서 불펜진을 빠르게 가동시킬 가망성이 많습니다. 선발의 무게감은 스미다가 앞선다 하더라도 이 타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타선이랑 이 불펜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도 우리가
세이브보다는 오릭스 옆배 쪽으로 한번 노려봐야죠. 오릭스 옆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오너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바롯데도 이제 라쿠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지바롯데 잘 봤죠. 지바롯데인데 여기도 이제 선발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봐요. 자, 기시 같은 경우인데 뭐 기시는 전성기 시절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이제 뭐 일본 야구의 이제 뭐 레전드긴 하지만 역시나 뭐 나이가 조금 든 게 많이 티가 나죠. 자, 어제 보시면 9안타였죠. 어제 이 다케다 이제 6회 말 때 다케다 말로포가 나와주면서 8대5 승리를 가져갔고 9안타 8득점 얘네들도 9안타 5득점. 이 타선면에서는 양팀 다 조금 호각세긴 했지만 오히려 말로포가 터져주면서 지바롯데가 가져갔습니다. 어제 뭐 홈런에 의한 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바롯데 같은 경우가 홈에서 이 장타력이 조금 많이 나오는 팀이죠. 사실상 여기는 이제 자완 에이스입니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2승 4패 2.57이긴 하지만 성적운이 안 따랐을 뿐이지 이 투수 같은 경우는 6월에 들어와서도 2경기 나와서 방어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1승 0패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고 홈에서도 강한 투수죠. 그리고 라커텐 이제 기시가 나오는데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43살입니다. 뭐 일본 나이로 41살이긴 하지만 여전히 올 시즌에 뭐 뒤늦게 출발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적이 뭐 좋지는 못해요. 뭐 교류전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7이닝 동안 5피안타 뭐 1실점 호투를 하긴 했지만 그게 첫 승이었죠. 하지만 히로시마 타선은 일본 야구 최약체입니다. 지바롯데 같은 경우는 타선의 힘이 되게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빠르게 강판이 당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오늘도 지바롯데 승조로 보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노려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대 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한신 쪽으로도 잘 봤죠. 자, 오늘 이제 리그 재개 2일차인데 어제 일본 야구가 우리가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1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여기서 보시면 14만타 11득점이라는 연일 지금 뭐 보시면 뭐 타선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을 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선발의 무게감은 당연히 아즈마 쪽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아즈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1경기 등판했죠. 그리고 10경기에서 컬스를 찍어줬고 완투 승리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5승 4패 방울 2.27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한신과 시즌 첫 대결을 갔습니다. 어제 이제 장타를 때려준 뭐 사토 이런 투수 이런 타자들을 막아야 되겠죠. 막기 뭐 사노 미야자키 이런 타자들이 오늘 조금 해줘야지 마지막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완 투수죠. 이토를 선발을 내세우는데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한때는 뭐 자완 에이스였죠. 이 투수가 3월 29일 날 요미우리전에서 이제 첫 선발로 나왔다가 2이닝 동안 이제 3실점 마운드 이제 내려갔다가 2군으로 내려가서 70일 정도 조정 기간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 11일 날 소뱅전 상대로 5이닝 동안 3피안타, 홈런 1개, 2실점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요코하마 스타디움이죠. 아무래도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이 장거리 포에 조금 맞을 가망성이 많아요. 이 아즈마 같은 경우는 장타율이 낮은 투수기 때문에 오늘 선발면에서도 기본 7이닝에서 8이닝 정도 버텨주는 투수죠. 그래서 이또가 장거리 포에 대한 맞을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 요코하마가 뭐 타선이 최근에 안 좋긴 하지만 어제 6안타를 때려냈습니다. 6안타. 미야자키 솔로포도 나왔죠. 그만큼 이 홈런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많은 투수기 때문에 불펜진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발면에서 이닝수를 많이 먹어주는 투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펜진은 8회에서 9이닝 9이닝만 던져주면 막아주면 요코하마가 승리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요코하마 마엔까지 볼게요. 이거. 요코하마 승에다가 요코하마 마엔 보고 오노바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게요.